폭락장과 하락장은 대응하는 방법이 엄연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용어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자, 폭락장하고 폭락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하락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폭락장과 하락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폭락장은 뭐고 하락장은 뭐예요? 이거는 지금 하락장이야 폭락장이야? 하락장이에요. 폭락장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하락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폭락장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거는 하락장입니다. 폭락장이 아니라. 형, 둘 다 똑같이 파란불 들어온다는 건데 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폭락이라는 거는 대처할 틈이 없어야 돼. 폭락이라는 거는 대처할 틈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처할 틈이 없는 거. 이게 뭔 말이냐? 폭락이라는 거는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전 종목들이 마이너스 20% 시작을 해야 하는 거야. 그게 폭락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언제? 코로나19 때처럼. 코로나19 때 이 장 빠지는 거 보세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7% 8%씩 빠졌어요. 자고 일어나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7% 8%씩 빠졌다니까? 대처를 할 수가 없어. 손절의 의미가 없는 거야. 폭락장일 때는 손절의 의미가 없어요. 자, 하던 얘기 계속 한다 그런다면 폭락장이란 거는 내가 대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고 장 시작했더니 마이너스 7% 시작, 마이너스 8% 시작이야. 그럴 때에는 손절에 대한 의미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전 종목이 다 빠졌으니까. 어떠한 악재 때문에 시장이 자고 일어났는데 마이너스 10% 20%씩 떨어진다는 거는 시장 자체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 때문인 거예요.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 외부적이라는 건 문제야. 전 세계 경제가 작살났을 때 나올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러할 때에는 여러분들 손절의 의미가 필요가 없습니다. 손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폭락장은 빠르게 회복이 나옵니다. V자 반등으로. 회복이 빠르게 나와요. 전부 다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고점에서 다 물려있기 때문에 쉽게 손절을 안 칩니다. 매도 물량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한도가 있어. 그런데 하락장은 반대의 경우예요. 하락장에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중간중간에 손절과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V자 반등이 절대 나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쉽게 V자 반등이 안 나와요. 여기는 물량을 소화해 나가면서 있는 돈 없는 돈이 다 팔면서 나오기 때문에 V자 반등이 안 나옵니다. 근데 폭락장 때는 V자 반등이 쉽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자,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단기적으로만 본다 그런다면 저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9.11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9.11 테러 사건이 나왔어. 자, 이거는 다음날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다 꼬꾸라졌겠지. 완전 다 꼬꾸라졌어요. 9.11 테러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이거는 매수를 해야 돼, 손절을 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손절을 할 필요도 없고 매수가 들어가는 거는 더 좋고. 왜? 급락이잖아요. 폭락이잖아. 폭락. 이런 거는 V자 반등이 되게 빨리 나와요. 자,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자, 물가가 움직이고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이런 좀 두리뭉실한 것들. 그러니까 자, 물가가 인상된다 그런다면 내일 당장 물가가 10% 인상돼요? 내일 당장 물가가 20% 인상돼? 아니야. 천천히 물가가 인상되잖아. 천천히. 또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돼. 경기 침체가 당장 내일부터 스타트하면서 내일부터 경기 침체입니다. 그런가요? 아니야. 경기 침체도 천천히 와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폭락이라고 표현 안 하고 하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락이라고. 지금 지수가 작년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빠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어떠한 특정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때처럼 확실한 무언가가 있어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아니면은 이 빠지고 있는 이유가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빠지는 거야?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뭔가 역사적인 사건과 무언가 이슈가 되는 정확한 팩트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야. 올라갈 만큼 올라간 거고 각국의 모든 나라들이 재정 정책을 펼쳤다가 확대 정책을 펼쳤다가 이제 재정 축소 정책을 펼치고 물가는 인상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싸우면서 원자재값 띄우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두리뭉실하게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하락장으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거라는 거지. 이해 가시죠? 이게 폭락장과 하락장의 차이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제가 폭락장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시장이 빠르게 상승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하락장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시장이 천천히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는 빠른 시간 내에 V자 반등을 그리면서 한 번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올까?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주식 역사상 그런 케이스가 없어. 단 한 번도.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때와 다르게 이런 시장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떤 시장이냐? 천천히 빠지게 되면 천천히 자리를 잡고 천천히 주가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시간을 두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실적이 좋고 1분기 실적에 받쳐주고 이러한 종목들은 언제부터 그럼 오르느냐? 이 구간에서부터 자리를 잡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박스를 그리고 움직이면서부터. 자,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했던 말을 데이터로 말을 해드린다 그랬었죠. 자, 실제로 한번 볼게요. 뭔 말이냐? 손절이 의미가 없다는 게, 자, 이때 한번 3월 19일 한번 목요일날 볼게요. 3월 19일 2020년 3월 19일인데, 자, 무료추천 종목 들어가서 한번 봐볼게요. 2020년 3월 19일이에요 제가 무료추천 종목을 그때도 했었으니까 한번 볼게요. 다같이 2020년, 여기 2020년 무료추천 종목 보이시죠? 2020년 무료추천 종목 들어가서 3월 19일까 한번 봐보십시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이게 2020년 무료추천 종목 3월 19일이에요. 목요일. 이 3월 19일이 무슨 날이었냐? 코스닥 시장이 완전 나락으로 간 날이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차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이시죠? 이날이에요. 2020년 3월 19일 목요일. 2020년 3월 19일 목요일에도 저는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했어요. 자, 들어가서 한번 무료 추천 종목 내용에 그날 시황이나 이런 게 써놓은 게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봐봅시다. 자, 볼게요 한번. 자, 보세요. 시황을 제가 써놓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보세요. 자, 2020년 3월 19일 9시 18분에 제가 써놓은 글입니다. 시황 설명을 해드리면서 제가 저번주에 이야기 드린 대로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모든 매매 포인트를 맞추고 봐야 됩니다. 하락이 나온 가운데서도 코스닥 쪽의 외인들 매수 입장은 계속돼가고 있습니다. 작금의 시장 상황이 어려운 건 맞으나 그 공포와 하락 구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개인 보유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마이너스 30%가 넘어가실 겁니다. 손절 의미 없습니다. 종목이 나빠서 하락한 것이 아니라 지수가 폭락하면서 밀린 것 뿐입니다. 시장은 거의 하락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으며 지수 반등 나오면 수개월 내로 종목들별로 플러스 30% 이상씩은 반등 나올 겁니다. 손절을 하더라도 시장 반등 나오고 하세요. 지금 손절은 의미가 없을 뿐더러 그냥 돈 버리는 꼴밖에 안 됩니다. 아울러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신규 종목 분할로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단 반드시 실적 확인하시고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만 보세요. 이해 가십니까? 이번 3월 19일날 그 폭락장 9시 22분에 제가 올린 글이에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지수의 하락을 불러왔지만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수 폭락 뒤에는 항상 상승이 찾아왔었습니다. 98년도 IMF 때도 그렇고 08년도 서브프라임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의 지수를 되돌아보면서 저때 샀으면 떼돈 벌었겠네 생각들 하셨을 겁니다. 이제 그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3월달에 회계감사 시즌이 시작되면 기업 실적과 가치가 부각되는 시장이 찾아올 겁니다. 이제 슬슬 그러한 종목들을 바닥에서 잡아놓을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종목 선정은 선별해 놓았습니다. 이제 지수 저점 찍으면 해당 종목들 매수만 하면 최소 20% 이상씩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VIP 홍보 좀 하고, 전체적인 내용이 어때요? 제가 말한 내용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폭락장 때 손절 치는 거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달라. 지금은 하락장이야. 폭락장이 아니라. 그러면 이 하락장 때는 제가 한 달 전, 2달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드렸었습니까? 미리미리 손절할 거 다 손절하고 해놔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없는 말 안 해요. 저는 모든 거를 이 홈페이지에다가 다 기록을 하고 투명하게 모든 걸 다 적어 놓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했던 말 증명시킬 수 있어요. 왜? 데이터가 다 남아있거든. 데이터가 다 남아있거든요. 언제든지.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 말을 항상 이야기할 때 흘려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흘려듣지 마시고, 용재형이 저런 말을 하게 되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저런 거겠지, 용재형이 저렇게 대처를 하게 되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라고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흘려듣지 마세요. 폭락장과 하락장은 대응하는 방법이 엄연하게 다릅니다.